사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영양 실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이라고 규정한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해야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크게 나누면 채식 있고 육식이 있습니다. 채식과 육식이 있어요. 근데 채식은 고기가 포함되지 않는 식사예요. 그쵸? 육식은 채소도 먹는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잡식입니다. 근데 보통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 두 번째는 지질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공급되는 영양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의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채식은 탄수화물 중심,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육식은 지질과 단백질 중심. 하지만 여기에 결여된 것이 뭐냐면 효소가 부족하고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산소도 부족해요. 그 중에 단백질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데 단백질이 같은 단백질이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kg당 몇 g이라고 했어요. 1g 정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나 또 몸이 좋지 않은 환우분들은 체중 1kg당 0.5g 정도에서 0.7 이 정도 섭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장이 엄청 안 좋다 그러면 0.5g 밑으로 섭취하셔야 돼요. 신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으면. 단백질은 꼭 필요한 물질인데 잘못 섭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유는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 함유량이 적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유가 우유에 비해서 단백질이 많다고 적다고요? 훨씬 적어요. 적습니다. 자,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우유는 빠르게 성장하고 수명이 짧은 짐승에게 적합합니다. 성장이 빠르다는 말은 수명이 짧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루 만에 성장한다? 수명이 짧겠죠. 6개월 만에 성장한다? 수명이 짧겠죠. 그러니까 개나 그 일반 짐승들 보면 몇 년 안에 새끼를 다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 새끼가 얼마만큼 되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요? 6개월, 1년? 맞나요? 그죠? 1년? 네. 닭은요? 닭이나 소나 다 뭐 길어봐야 몇 년 안쪽이죠. 그죠? 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1년 만에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성장이 빠른 짐승이나 수명이 짧은 짐승에 적합합니다. 많은 단백질은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왔던 모유나 어렸을 때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은 적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한 단백질은 소화기 문제와 염증을 일으키고 체내 독소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알레르기 체질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알레르기 체질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혈액의 pH가 산성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피부 자체에 어떤 트러블이 많아지고 또 이 알러지 반응들이 피부 안에도 천식 형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몸을 가렵게 하는 유제품, 암을 만드는 육류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암 환자분들은 철저하게 육식을 금하고 완전 채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분들은 이제 완전 채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질병이 있다, 나암 힐링센터에 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모두 이렇게 완전 채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화되지 못하면 각 조직에 뭐가 생긴다고요?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콩 종류나 종실류, 견과류 등 식물에서 충분히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양실조와 영양 과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어서 한 부분은 영양 과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영양 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양이나 영양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돼 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은 그게 더 필요할 수 있고 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은 우리가 양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고 흡수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과한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게 나아요. 몸이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기나 유제품,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지방이 과다 섭취가 돼요. 그러면 그 결과로 간이 가장 문제가
문제를 받습니다. 피가 불결해지고 심장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양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 중 하나인 영양 불균형은 영양 부족에서 와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영양이 되게 넘쳐 보여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뷔페에 가면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곡식, 채소, 견과류들은 5, 60년 전의 영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조금 더 흡수를 잘 시켜야 된다. 사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영양 실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이라고 규정한 것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물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효소도 있고 또 미네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부분을 많이 먹게 되면 한쪽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신체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충분한데 비타민이 부족해도 영양 부족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과거 50년 전에보다 훨씬 영양가에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당근은 50년 전에 한 개가 지금 50개와 비슷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한 개와 50개. 감자는 지금 감자 한 20개와 50년 전에 감자 한 개와 비슷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농이나 유기농을 섭취하는 겁니다. 최대한. 그리고 신선도 주의하셔야 되고 요리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 배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몸속에서.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천연적인 음식이 가공될수록 영양소의 파괴와 미네랄 손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영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보통 영양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뭐라고 써있죠? 어떻게 소화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양학자들의 이제 칼로리 계산대로라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이나 비타민, 칼슘 이런 영양소만 뽑아서 섭취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제가 하루를 살아갈 때 뭐 칼로리가 한 2,400칼로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백질이 뭐 몇 그램 필요하고 뭐 이렇게 계산해서 칼로리 맞추고 비타민 맞추고 뭐 미네랄 맞추고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것이지 영양소만 빼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 질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뭐 효소나 유산균 추출물을 우리가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의 음식을 섭취하면 장에서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구르트나 뭐 김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장 안에서 해가 되고 독소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영양분이 많아도 소화되어서 인체에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드시거나 또 좋은 비타민을 많이 드셔도 그것이 소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한 것들을 골라 먹게 되면 분명히 한쪽에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칼륨을 많이 섭취했어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면 나트륨 부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미네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음식들이 마찬가지. 한쪽만 과하게 섭취하면 한쪽은 반드시 부족 현상이 느껴져요. 그리고 보통 식품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배출한 능력도 있고 흡수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배출 능력이 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다른 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레몬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섭취하고 레몬만 하루에 한 10개씩 먹는다. 비타민 되게 많아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몸을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살도 빠질 뿐만 아니라 몸속에 여러 성분들, 체성분들이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칼륨이나 레몬의 구연산이나 성분들이 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른 사람들이 레몬을 너무 많이 먹게 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균형이 갖고 오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비대한 분들이 레몬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살도 빠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에게 레몬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레몬을 막 10개씩 먹으라 이렇게 추천하는데 반대로 마른 분들이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좋고요. 특정한 것들을 골라 먹는 거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영양소는 간에 무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식물에서 영양을 추출한 것들 있죠. 특히 그런 것들 비타민 합성제라든지 그 다음에 미네랄 제제라든지
혹은 또 효소 식품이라든지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간에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사실 영양제 정말 많잖아요. 그런 영양제가 거의 대부분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에 무리를 주고요. 신진대사에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보약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한 끼 한 끼 할 때마다 그 식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영양의 문제에서 가장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을 갖고 온 첫 번째가 뭐냐면 비만입니다. 비만. 이 비만은 남성 같은 경우는 정상 체중의 25%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정상 체중의 30% 이상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소비하는 열량보다 섭취하는 열량이 많을 때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비하는 열량도 많고 섭취하는 열량이 적은데 비만이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세포가 망가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인들에게 비만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내 몸은 질병이 시작되는 그 시점, 출발점 어떤 질병이든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으로 바뀌고요. 원인들을 보면 과식, 운동 부족, 내분비 계통, 질병, 간식, 늦은 저녁 식사, 가공식품, 고기 이런 것들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칼로리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훈련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자, 보조식품 주의하셔야 돼요. 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한 끼 한 끼 음식에 충분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조식품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다. 여러분들의 영양 밸런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식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위장이 혼란을 겪고 간은 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신장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고요. 모든 곡식은 반드시 껍질째 먹는다. 영양학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크게 나누면 육식을 할 것이냐, 채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나누다가 나중에는 결국 곡식을 벗겨서 먹을 것이냐 아니면 껍질째 먹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곡식 껍질째 먹어야 되는 이유, 섬유질, 그다음 칼슘, 즉 미네랄 종류. 모든 식물은 가공하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섬유질이 있는 상태로 섭취해야만 충분한 영양소의 가치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요. 백미를 먹게 되면 부분적인 탄수화물 섭취로 칼슘을 체내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조절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과를 먹거나 햄미를 먹게 되면 이 껍질에는 펙틴이라든지 혹은 피탄산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있어요. 농약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게. 그래서 현미라든지 사과라든지 중금속들까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 연구소에서도 현미 자체가 수은을 중화시키거나 배출시키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실험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몸속에 그 수은이나 중금속, 납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껍질을 벗기면 농약 성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그 성분들은 이 씨앗까지 침투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약한 사과라도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낫다.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보다. 아시겠죠? 농약한 현미라도 껍질째 먹는 게 그래도 농약 해독할 수 있는 능력치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유기농이나 자연농을 드시면 가장 좋죠.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껍질째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양학을 공부하실 때 이 원리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이 원리들, 즉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식품들을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괜히 비싼 돈을 주고 간에 좋은 영양소, 위에 좋은 영양제, 장에 좋은 영양제, 뇌에 좋은 영양제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 곡식과 채소와 견과류들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런 부분들, 올바른 섭취 방법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영양학의 가장 큰 중심은 우리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영양소들을 가지고도 충분한 몸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맞는 어떤 체형이 있고 사람에 맞는 체중이나 영양소들의 특정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많은 것에 초점돼 있어요. 뭐가 단백질이 많지? 뭐가 좋은 지질이 많지? 이렇게 많은 것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과하게 식사를 하거나 섭취를 해서 오히려 신장이나 간이나 우리 내부 기관들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들을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살이 쪄 있죠. 그렇죠? 자기 체중에 맞는 그 부분을 풀로 충분히 충당시킵니다. 결국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얘네들은 소화기관에만 중점을 두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에 중점을 두고 식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육식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기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채식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기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소를 고기라는 그 어떤 중심체, 고기라는 물질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영양소들을 고기에서 공급받다가 콩에서 공급받으려니까 처음에는 이게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몸은 빈혈증 같은 거, 현기증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고기라는 경로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다가 콩에서 받게 되면 처음에 혼선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지나가면 1년차, 2년차, 5년차, 10년차 지나가면 사람이 공급받는 그 음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고기나 우유, 계란 하나도 먹지 않고도 정상적인 체중, 채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체력, 정상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양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